충격적인 진실을 밝힙니다. 믿기 힘든 도전이 시작됐어요. 설계도 한 장 없이 낡은 군함을 수리하라고요? 처음엔 미 해군 고위층까지 불가능한 임무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계도 없이 군함을 고치라니 눈을 가리고 심해를 항해하는 것과 같은 무모함이었어요. 하지만 9개월 후 그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었죠. 녹슬고 부서진 쇳덩어리가 바다의 왕자로 부활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한국의 기술력. 미 해군 감사관까지 기적이라 칭했던 그 믿을 수 없는 여정이 지금 시작됩니다. 저는 30년 해군 경력 동안 이런 혁신을 본 적이 없었어요. 한국인들은 규칙을 따르는 게 아니라 더 나은 규칙을 만들어냈었습니다. 전통과 혁신이 만나 일으킨 놀라운 성공 스토리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배 수리가 아닌 두 나라의 지혜가 빚어낸 기적의 9개월 대장정. 제가 퇴직 전 마지막 임무를 받았을 때 귀를 의심했어요. 미 해군에서 30년 동안 복무한 후 그들은 저 제임스 해리슨 사령관을 설계도 없이 옛 군함을 수리하라고 남한으로 보냈었어요. 설계도 없이 해군 함선을 수리하라고요? 그건 레시피 없이 케이크를 굽는 것과 같은 일이잖아요. 라고 제가 양말을 가방에 던져 넣으면서 큰 소리로 말했었죠. 제 유니폼을 접으면서 손이 약간 떨렸었습니다. 저는 항상 규칙대로 일을 해왔었어요. 규칙과 절차가 배를 떠있게 하고 선원들을 살아있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해군에서 30년을 살아남았었죠. 적절한 설계도 없이 35년 된 군함을 수리한다는 생각에 배가 아팠어요. 그냥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제 비행기가 서울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시계를 2번 확인했었어요. 제가 긴장할 때마다 항상 하는 행동이었죠. 밖의 하늘은 맑은 파란색이었고 멀리 있는 산들은 높고 당당하게 서 있었지만 저는 거의 알아채지 못했어요. 제 머릿속에는 앞으로 다가올 이 불가능한 일만 생각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절대 잘 될 리가 없어요. 라고 제가 수화물 컨베이어 벨트에서 짐을 집어들면서 중얼거렸었죠. 조선소가 있는 거제도로 저를 데려갈 검은색 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2시간 동안의 운전 중에 저는 풍경을 즐겼어야 했었습니다. 한쪽에는 반짝이는 파도, 다른 쪽에는 푸른 산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대신에 저는 무릎 위에 꽉 쥐고 있는 제 손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 한국인들이 설계도 없이 군함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이건 재앙이 될 거예요. 라고 저는 고개를 저으면서 생각했었습니다. 마침내 우리가 거대한 조선소 문에 도착했을 때 박민준이라는 한국 장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구김 하나 없는 깔끔한 유니폼을 입고 꼿꼿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의 완벽한 자세 때문에 저도 제 등을 똑바로 폈었죠. 해리슨 사령관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민준이 모든 일을 드러내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말했었어요. 저희는 설계도는 없지만 손과 눈 그리고 첨단 기술이 있습니다. 저는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손과 눈이라고요? 이건 미술공예가 아니라고요. 이건 1만 톤짜리 군함이라고요.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도구와 재료를 나르는 작업자들을 피하면서 그를 따라 분주한 조선소를 지나갔어요. 냄새가 먼저 느껴졌어요. 바다 소금, 금속, 그리고 기름이 섞인 냄새였죠. 그리고 나서 배 자체를 봤습니다. 제 마음이 다처럼 가라앉았어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안 좋아 보였었죠. 선체는 갈색 털처럼 보일 정도로 두꺼운 녹으로 덮여 있었어요. 커다란 균열들이 시간 속에 얼어붙은 번개처럼 금속을 가로질러 지그재그로 나 있었습니다. 30년 이상 거친 바다를 항해한 후 그 불쌍한 배는 수리가 아니라 고철장으로 보내질 준비가 되어 보였었죠. 이 배가 정말 살릴 수 있을까요? 저는 대답을 기대하지 않고 큰 소리로 궁금해했었어요. 하지만 민주는 전혀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의 눈은 배 옆에 설치된 큰 텐트로 저를 안내하면서 흥분으로 반짝였었죠. 안에는 설계도 대신 테이블에 펼쳐진 손으로 그린 스케치, 녹색 불빛으로 깜빡이는 3D 레이저 스캐닝 장비, 그리고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컴퓨터들이 있었습니다. 이 배는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민준이 마치 오랜 친구처럼 녹슨 선체에 손을 얹으며 설명했었죠. 어디가 부서졌는지, 어떻게 움직였는지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저 듣고 그 언어를 이해하기만 하면 돼요.
저는 거의 큰 소리로 웃을 뻔했어요. 배가 말을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건 이야기책 속 캐릭터가 아니라 군함이라고요. 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윌슨 제독의 명령을 기억했었습니다. 한국 기술을 시험해보세요. 프로젝트를 중단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말을 삼키고 마지못해 계속하기로 동의했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혼자 저는 창가에 서서 거제도의 반짝이는 불빛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조선소 스포트라이트가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저에게 도전하듯이요. 유리에 비친 제 모습은 지치고 늙어 보였었죠. 한국 기술이 정말 그렇게 놀라울 수 있을까요? 저는 한숨을 쉬며 돌아서면서 궁금해했었어요. 제 경력 중 처음으로 따를 계획이 없었습니다. 설계도도 없었어요. 마치 그 녹슨 배처럼요. 저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내일은 이 불가능한 프로젝트의 첫 진짜 날이 될 터였고 제 인생에서 가장 긴 9개월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저는 다음날 해 뜨기 전에 조선소에 도착했었어요. 민준의 낙관적인 설명 없이 이 고칠 수 없는 배를 더 자세히 보고 싶었거든요. 놀랍게도 이른 시간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이미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작업자들이 거대한 배 주위를 바쁜 개미처럼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클립보드를 든 엔지니어들은 여러 부분을 연구하고 있었고 용접공들은 공중으로 주황색 불꽃 샤워를 날리고 있었으며 기계공들은 매 걸음마다 딸랑거리는 도구들을 운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어깨가 서로 지나가면서 때때로 부딪혔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들은 잘 연습된 루틴의 무용수처럼 움직이고 있었죠. 저 사람들은 잠을 안 자나요? 저는 제 차보다 더 큰 금속 조각을 들어 올리는 거대한 크레인을 자신 있게 지시하는 젊은 여성을 보면서 궁금했었어요. 곧 민준이 저에게 합류했는데 이미 제 셔츠가 등에 달라붙게 만든 더위와 습도에도 불구하고 그의 유니폼은 어제만큼이나 빳빳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사령관님,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었어요. 시작하고 싶으신가 보네요. 제가 공손한 대답을 생각해내기도 전에 그는 저를 손으로 그린 스케치로 덮인 큰 테이블로 안내했어요. 그 옆에는 태블릿이 있었는데 손가락 터치로 회전하는 다채로운 3D 모델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사령관님, 민준이 자랑스럽게 모델 위의 선을 손가락으로 따라가며 말했었죠. 이 데이터가 저희의 설계도예요. 배의 골격부터 배관과 전선까지 모든 것을 스캔했어요. 이제 원래 사양을 역설계하고 즉시 새 부품을 만들기 시작할 수 있어요. 저는 제 의심을 숨기려 했었어요. 제가 30년 동안 바다에서 지내면서 이런 것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설계도는 조선에서 신성한 것이었습니다. 그것 없이는 재앙이 확실했죠. 그렇지 않았나요? 그래도 저는 그날 나머지 시간 동안 한국 기술자들을 따라다녔어요. 레이저 스캐너가 배의 구조를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저는 제 자신도 모르게 매료되었었죠. 빨간 빗줄기가 마법처럼 정보를 근처 컴퓨터 화면으로 전송하는 것 같았고 거기에는 3D 이미지가 실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정말 인상적이네요. 저는 마지못해 인정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바다에 나갔을 때 실제로 작동할까요? 3D 모델은 엔진이 폭풍 속에서 견딜 수 있을지 알려주지 못해요. 민준의 미소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켜보세요, 사령관님. 그냥 지켜보세요.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커져가는 호기심으로 그들의 특이한 방법들을 관찰했었어요. 작업자들은 결코 지치지 않는 것 같았고 민준은 제 질문에 항상 대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그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던 질문들에도요. 그런 다음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약 한 달 후 우리의 첫 번째 큰 문제가 나타났어요. 배의 주 프로펠러 축이 심하게 부식되어 있었습니다. 제 경험에 따르면 미국에서 새 부품을 가져오는데 최소 2달, 어쩌면 더 걸릴 수도 있었어요. 프로젝트를 중단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이 미친 실험을 중단할 정당한 이유가 생겨서 거의 안도하며 민준에게 선언했었죠. 새 축 없이는 진행할 수 없어요. 하지만 민준은 전혀 걱정하지 않아 보였어요. 그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령관님, 저희는 이것에 대비했어요. 3D 프린팅과 정밀 제조를 이용해 직접 부품을 만들 거예요. 저는 귀를 의심했었어요. 직접 만든다고요? 그건 군함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해군 엔지니어의 인증이 필요하고 내일 아침에 저와 함께 오세요. 민준이 부드럽게 끼어들었어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다음 날 저는 그를 따라 이전에 방문하지 않았던 조선소의 한 구석으로 갔었죠. 금속 가루를 녹여서 새로운 축 부품을 한 층씩 만들어내는 수십 개의 3D 프린터가 윙윙거리는 것을 보고 저는 턱이 떨어졌습니다. 흰 실험실 가운을 입은 엔지니어들이 조심스럽게 프로토타입 부품을 테스트하며 진동, 강도, 부식 저항을 측정하고 있었어요.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그들의 얼굴이었습니다. 걱정 대신 저는 자신감을 봤어요. 혼란 대신 저는 목적을 봤었죠. 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새 부품이 원래보다 15% 더 내구성이 좋아요. 민준이 제가 반박할 수 없는 데이터로 가득한 태블릿을 건네며 보고했었어요. 처음으로 저는 이 전체 프로젝트에 대해 제가 틀렸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 한국 엔지니어들이 정말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프로젝트의 약 절반쯤 진행했을 때 우리는 또 다른 장애물에 부딪혔어요. 통신 시스템용 특수 필터가 세계 어디에서도 더 이상 제조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 없이는 배의 승무원들이 바다에서 제대로 소통할 수 없을 거였죠.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보통은 쾌활한 한국 작업자들을 포함해 모두가 낙담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때 민준이 미소를 지으며 놀라운 제안을 했었죠. 부산의 영도를 방문해 봅시다. 제 어머니가 거기서 40년 동안 선박 부품 가게를 운영하고 계세요. 저는 회의적이었지만 민준의 아이디어를 신뢰하는 법을 배웠었어요. 다음 날 우리는 부산으로 운전해서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걸어 발행 간판이 있는 작은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문을 두드리자 친절한 눈빛과 쪽진 회색 머리를 한 작고 연세 드신 여성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이분이 김영희 여사 민준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의 가게는 창고처럼 보였는데 먼지가 쌓이고 바닥부터 천장까지 신비로운 상자와 부품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망설임 없이 그녀는 흔들거리는 사다리를 올라가서 높은 선반에서 수백 개의 똑같아 보이는 상자들 중 하나를 꺼내어 그 자리에서 카운터 위에 열었습니다. 안에는 우리가 필요로 하던 정확한 필터가 들어있었고 여전히 원래 포장 그대로였어요. 이 부품들은 수십 년 전에 미국 군인들이 남겨둔 거예요. 김 여사는 마치 희귀한 배 부품을 찾는 것이 식료품점에서 계란을 찾는 것만큼이나 당연한 일인 것처럼 사실적으로 설명했었어요. 언젠가는 필요하리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제 손에 작은 필터를 들고 있을 때 이상한 따뜻함이 제 가슴에 퍼지는 것을 느꼈어요. 혹시 모르니까 아무것도 버리지 않았던 여성에 의해 40년 동안 보존된 2단일 부품이 이제 우리 배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였습니다. 조선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새로운 눈으로 한국을 보게 되었어요. 산은 그냥 산이 아니라 과거를 보존하면서 미래를 건설하는 방법을 아는 나라의 강인한 척추였습니다. 분주한 거리는 그저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 옛것과 새것 모두의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들의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한국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저는 아마도 어쩌면 이 불가능한 프로젝트가 실제로 성공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었죠. 제가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문제가 도착했어요. 미 해군 감사팀의 스미스 소령이 검은색 차에서 내려 클립보드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제 배가 매듭처럼 꼬였어요. 저는 이런 유형을 알고 있었죠. 규칙과 규정만 신경 쓰는 원칙주의 장교들이었습니다. 스미스 소령은 우리 작업을 보는데 겨우 10분을 보냈을 뿐인데 그의 얼굴이 빨갛게 변했어요. 미 해군 규정에 따르면 적절한 인증 없이 부품을 사용할 수 없어요. 그는 우리의 맞춤 제작 프로펠러 축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이건 최소한 15가지 다른 프로토콜을 위반하고 있어요. 분주했던 조선소가 즉시 조용해졌어요. 작업자들은 제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도구들이 딸랑거리는 소리도 멈췄어요. 심지어 갈매기들도 울음을 멈춘 것 같았죠. 저는 설명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가 맞았습니다. 공식 규칙에 따르면 우리는 인증된 부품이 필요했었죠. 민준이 차분하게 앞으로 나섰어요. 그의 이마에는 땀 한 방울 없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떨림도 없었습니다. 스미스 소령님,
저희 테스트 실험실로 함께 가주세요. 그가 공손하게 말했어요. 작은 사무실에서 민주는 컴퓨터를 켰어요. 화면은 제가 전에 본 적 없는 다채로운 차트, 상세한 측정치, 그리고 테스트 결과로 가득 찼습니다. 저희는 각 부품을 원래 사양보다 1.5배 높은 기준으로 테스트했었어요. 민준이 수십 개의 문서를 클릭하며 설명했어요. 저희 부품은 실제로 원래 것보다 더 강합니다. 본부에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스미스 소령의 눈썹이 치솟았어요. 그는 화면에 더 가까이 몸을 기울였습니다. 이 모든 테스트를 다 했다고요? 어떻게? 어디서요? 그가 요구했어요. 다음 3시간 동안 민주는 스미스 소령에게 우리의 테스트 시설을 보여주었어요. 소령은 어려운 질문을 하고 자신의 테스트를 실행하고 수많은 메모를 했었습니다. 그 시간 내내 제 심장은 북처럼 쿵쾅거렸어요. 만약 그가 우리의 작업을 거부한다면 전체 프로젝트는 실패할 것이었죠. 그날 저녁 우리 모두는 메인 경납고에 모였어요. 스미스 소령이 앞에 서 있었고 그의 얼굴은 폭풍구름처럼 심각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검토한 후 그가 천천히 시작했어요. 저는 숨을 참았어요. 민준이 제 옆에 서 있었고 완벽하게 정지해 있었습니다. 승인합니다. 스미스 소령이 마침내 말했어요. 모든 구성 요소에 대해 특별 공정 인증을 부여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작업자들은 서로 껴안았습니다. 몇몇은 위아래로 뛰었어요. 몇 명은 심지어 눈물을 닦아내기도 했었죠. 시원한 파도처럼 안도감이 저를 덮쳤어요. 우리는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스미스 소령의 승인으로 우리는 기록적인 시간 안에 남은 작업을 마쳤어요. 정확히 9개월간의 힘든 작업 끝에 우리는 최종 해상 시험을 위한 준비가 되었습니다. 테스트 당일 아침은 밝고 맑았어요. 우리의 배는 햇빛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선장으로서 저는 배의 첫 항해를 지휘할 예정이었어요. 저는 양국의 엔지니어들에 둘러싸인 채 다리 위에 서 있었어요. 제 손은 쭉 엔진 레버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진실의 순간이었어요. 준비되셨나요, 사령관님? 민준이 조용히 물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레버를 당겼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발밑에서 약간의 진동만 있었어요. 그런 다음 낮은 웅웅거림이 들려왔는데 점점 강해져서 강력한 엔진 소리가 바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배가 떨리다가 안정되었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어요. 놀라워요. 이 엔진이 다시 작동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저는 감정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조용히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없게 저는 속삭였어요. 설계도는 없었지만 저는 더 정확한 무언가를 봤어요. 한국의 장인 정신이요. 우리는 4시간 동안 항해했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테스트를 통해 배를 밀어붙였어요. 그것은 완벽하게 수행되었습니다. 이전보다 더 자료. 다음 날 우리는 공식 행사를 개최했어요. 한때 고철 더미가 있던 곳에 지어진 무대에 미국과 한국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양국의 중요한 인사들이 제 앞에 좌석을 채웠어요. 제가 연설하기 위해 나섰을 때 제 마음은 가득 찼었어요. 9개월 전 제가 처음 이 배를 봤을 때 저는 이 프로젝트가 어리석다고 생각했었어요. 저는 군중에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진정한 기술과 인간 연대를 봤어요. 설계도보다 더 강한 것은 우리 두 나라가 함께 앞으로 나아갈 때의 신뢰입니다. 뒤이어 나온 박수는 저나 배를 위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더 큰 무언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은 우정의 달이 강철보다 강하고 어떤 배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 것이었죠. 행사 다음 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는 제 비행기는 다음 날 아침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 은퇴 서류를 제출하고 플로리다에서 조용한 삶을 시작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것이 수년 동안의 제 계획이었었죠. 하지만 제가 호텔 창문을 통해 거제도의 반짝이는 불빛을 바라보면서 떠나는 것에 대해 뭔가 잘못된 느낌이 들었어요. 30년 동안 저는 명령을 따르고 계획을 고수했었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저는 제 인생의 설계도를 찢어버리고 싶었어요. 새벽 3시에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는 대신 저는 한국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미친 짓이었어요. 충동적이었죠. 그것은 제가 해야 할 정확한 일이었습니다.
제 딸의 번호를 누를 때 제 손이 떨렸어요. 에바? 아빠야. 아빠? 괜찮으세요? 한밤중이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수면으로 인해 두꺼웠어요.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저는 불쑥 말했어요. 한국에 머물 거야. 그 뒤에 이어진 침묵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 같았어요. 아빠, 정말 진지하신 거예요? 에바가 마침내 속삭였습니다. 완전히 진지해. 저는 소리내어 말했더니 이제 얼마나 차분해졌는지 스스로도 놀라며 말했어요. 이보다 더 확신한 적은 없었어. 에바는 기쁨으로 깨악 소리를 질렀고 이제 완전히 깨어 있었어요. 그녀는 3년 전에 당시 제가 강하게 반대했던 자신의 기술 회사를 시작하기 위해 서울로 이사했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녀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었어요. 이틀 후 우리는 서울의 전통 한국 음식점에서 만났어요. 천장은 아름다운 나무보가 있는 낮은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테이블의 방석에 앉아 제가 식별할 수는 없었지만 갑자기 배우고 싶어진 맛있는 냄새들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에바는 완전히 집에 있는 것처럼 보였고 한국어로 주문하며 저에게 고기를 상추잎에 싸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아빠, 여기가 정말 좋으실 거예요. 그녀가 흥분으로 눈을 빛내며 말했어요. 사람들, 음식, 기술 모두 놀라워요. 그리고 제 사무실을 보실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한때 제가 무시했던 이 나라에서 그렇게 어른이 되고 그렇게 자신감 있어 보이는 제 딸을 바라보면서요. 저는 이미 얼마나 놀라운지 봤어. 저는 인정했어요. 지난 9개월이 이전 30년보다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 다음 날, 저는 민준에게 제 결정을 알리기 위해 전화했어요. 놀라워하는 대신 그는 웃었습니다. 사령관님이 떠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한국은 좋은 사람들을 붙잡아두는 방법이 있어요. 민주는 즉시 제가 컨설턴트로 일할 수 있는 조선소 근처에 아파트를 찾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에게서 배우면서 미국 해군 전문 지식을 공유하실 수 있어요. 그가 제안했어요. 저희는 사령관님의 경험이 필요하고 사령관님은 뭐라고 할까요? 저희의 미친 점이 필요하시죠? 우리는 둘 다 그의 농담에 웃었지만 그는 맞았어요. 문제 해결에 대한 한국적 접근 방식이 제가 배워야 할 정확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좋은 팀이에요. 민준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사령관님의 경험과 저희의 혁신이 결합되면 함께 무엇을 이룰 수 있을지 상상해보세요. 저는 완전히 동의했어요. 저는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미국식 방법이라고 믿으며 한국에 도착했었습니다. 이제 저는 다른 접근 방식이 종종 더 나은 해결책을 만든다는 것을 이해했어요. 6주 후 저는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조선소는 저에게 컨설팅 직책을 제안했고 저는 심지어 일주일에 3번씩 한국어 수업도 듣기 시작했습니다. 제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기 위해 민주는 작은 모임을 준비했어요. 그는 에바와 저를 부산 영도의 해안가로 운전해 갔는데 그 중요한 오래된 부품을 찾았던 김 여사의 가게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우리 세 사람은 해가 지기 시작할 때 함께 해변에 서 있었어요. 멀리서 우리가 수리한 배가 전기 순찰로 파도를 가르며 지나갔고 이제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우리 각자에게 전통 막걸리가 든 작은 잔을 건넸어요. 새로운 우정을 위해 저는 제 잔을 들며 말했어요. 혁신을 위해 민준이 그의 잔을 제 것에 부딪히며 덧붙였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함께하기 위해 에바가 밝은 미소로 마무리했어요. 석양이 하늘을 불타는 주황색과 짙은 보라색으로 물들였고 우리 앞에 물에 반사되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곳에 함께 서 있을 때 저는 우리가 단지 수리된 배를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우정,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가 함께 일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축하하고 있었어요. 저는 다른 것도 알아챘어요. 저는 더 이상 불안할 때 시계를 2번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평생의 습관이 제가 알아차리지도 못한 사이에 사라졌었어요. 저는 때로는 가장 놀라운 일들이 경직된 규칙을 놓고 사람들의 기술과 창의력을 신뢰할 때 일어난다는 것을 배웠었죠. 한국은 단지 배를 고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 안에 무언가를 고쳤습니다. 한때 그렇게 차갑고 낯설게 보였던 광활한 바다를 바라보면서 저는 이제 그것을 다르게 보았어요.
이것은 한국 바다나 미국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바다였어요. 우리 나라들을 연결하고 우리의 이야기를 전달하며 끝없는 가능성으로 가득 찬 바다였죠. 저는 배를 고치러 여기 왔었어요. 저는 그 아이러니에 미소 지으며 스스로 생각했어요. 대신 저는 새로운 집을 찾았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